김용수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자기 조직에 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원칙과 그다음에 조직원과 함께 상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회사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리더가 좋은 품성을 가지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재들을 많이 기용하고 또 그 인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없는 상황, 즉 리더가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새로운 리더가 리더로 교체됐을 경우에도 이 조직이 그전과 똑같이 수많은 인재들, 좋은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조직을 좀 더 발전시키고 조직을 좀 더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가 조직론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놓으면요 웬만해 가지고는 그 조직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질론과 관계론을 거쳐서 조직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뽑아놨으면 이제는 그 선발된 인재에 대한 실적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인재에 대한 실적 평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고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실적을 살핀다라는 뜻이죠. 선발된 인재, 즉 행정으로 얘기하자면 관리의 덕과 재능과 노력 그리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따져서 그 인재를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이 인재한테 맞는 자리로 옮기고 또 실적이 떨어지거나 덕과 능력, 노력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이 인재에게 좀 더 분발하라고 하는 자극과 격려의 차원으로서 다른 자리로 강등시키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도저히 이 조직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파면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고적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잘라내거나 누구에게 무조건 상을 주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재의 적극성을 격려하고 능동적인 성취욕을 자극하는 것이 고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목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정함이 관건입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고적의 세 원칙은 3공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인재가 그 조직을 떠나게 됩니다. 고적도 마찬가지로요. 요순임금 이래로 다양한 방법과 방식과 형식으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는요. 주로 전공이 주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전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전투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춘추전국 시대에는요. 전쟁이 제일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요. 전쟁에서 적의 목을 얼마나 베었느냐, 전투에서 승리했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병사의 실적과 장수의 실적이 평가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전쟁이 없어지면서부터는요. 실적 평가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또 때로는 왕조체제였기 때문에 임금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뭐 이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문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초창기 때 그걸 종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부라고 하는 조직으로 정착이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6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2조, 형조, 병조 얘기할 때 바로 그 2조가 이부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이 이부에서 관리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살피는 고적을 실시한 겁니다. 대체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3년 주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정기적인 고적도 나타나고 실적평가도 나타났고요. 이렇게 해서 고적이 수시로 행해지는 그런 고적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또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리더가 개인적으로 조직원들을 시찰하는, 고적하는 그런 방법도 제도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눈에 보입니다.
고적에 따라서는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승진이라든지 좌천이라든지 상벌 규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상벌 규정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적을 살펴놓고 그대로 그냥 그 수치만 참고하라고 내던지는 그런 고적은 고적이 아닌 거죠. 그 고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을 자리를 이동시킬 것이냐, 상을 줄 것이냐, 벌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재가 분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고적은 규정이 점차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세분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꼼꼼하게 치밀하게 실적을 따질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고적은요, 다른 사람의 실적도 함께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실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승진을 하거나 포상을 받게 되면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 실적도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적은 옛날에 해놓은 방식대로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고정된 틀을 벗어나 가지고 수시로 고적하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 연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즉 인상평가, 누구는 인상이 어떻다라든지 또는 감정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봉건체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즉 그 사람의 사생활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는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이런 외관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고적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4, 5천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옛사람들도 이미 제대로 된 고적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실적까지도 함께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원칙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고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조직원들 모두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고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